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7차시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전 시간 몇 시간을 훑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다니니까 여러분 수업 보기에 너무 산만한 생각이 들어서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막 얼굴이 크게 막 가운데 나오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해서 선생님이 옆으로 잠깐 이제 앉아서 여러분들이 책 위주로 보면서 수업하도록 화면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쪽 기퉁이에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벌써 책 속에 길이 있다 3차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단원을 소단원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에는 배우기 전에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독서에 대한 생각 어떤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독서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제일 앞부분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독서가 왜 중요한가를 세 가지로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정리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24쪽에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를 말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나요? 배운 내용인데 몇 가지 썼죠? 네, 세 가지 썼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청소년에게. 둘째, 어느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셋째, 특히 무엇을 읽어라. 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으면 지난 시간 책을 아주 열심히 함께 잘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글쓴이가 말하는 책의 가치는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 특히 무슨 시기에? 청소년기에 채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 여기 도구상자 여기선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요거 도구는 사실 글씨가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에 중요하다. 요 도구는 펜이 예쁘게 써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여러분 예쁘게 적어주세요. 자, 넘쳐나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무슨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네, 인터넷 사용하는 이 인터넷 시대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이 정보를 쓸모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키워지는 여러분의 안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읽음으로써?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하고 필기자료를 따로 올렸던 여러분들은 또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그냥 영상 보면서 필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스탑한 다음에 필기해 주면은 덜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자꾸 하다 보니까 방법이 바뀌네요. 선생님이 여러분 편안하라고 따로 올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도 좀 귀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멈춰서 써도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책의 가치 세 가지 여러분 정리 잘했나요? 이 정리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안 보일 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 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책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책 읽기가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책은 우리의 무엇을 키워준다.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 무엇을 벗겨준다? 네, 눈의 비늘, 우리의 편견을 벗겨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25쪽 옆에 보면 날개 질문이 있어요. 글쓴이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자, 책을 읽으면 여기는 지금 25쪽 나온 얘기만 적었네요.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었고 선생님이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24쪽에도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추가하자면 네, 한 가지 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 이 글은 편견을 무엇으로 적어줬죠? 그래서는 눈에 비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비늘을 벗겨내준다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는 무엇을 키우게 해준다. 우리의 아이고 글씨가 안 예쁘네. 여러분은 예쁘게 쓰세요. 이게 선긋기라. 정신적 능력을 키워준다. 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쵸?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25쪽 날개 질문 밑에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중간 내용 두 가지 배웠던 거예요. 좀 전에 필기했던 글쓴이가 왜 독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해준 부분과 그러면 이 어려운 책 읽기, 이 하기 싫은 책 읽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되겠죠. 중간.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이 길은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에요.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휘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광이란 말은 좀 어렵지만 아주 눈부시는 으로 빛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책과 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글쓴이는 책 읽는 것은 우리 삶의 무엇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책 읽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책을 함께 읽었는데 글의 구조는 선생님이 읽으면서 여러 번 말로 정리해 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처음은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 예전을 되돌아보는 거 뭐라고 하죠? 회고한다고 하죠. 그쵸? 회상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을 회상하고 있어요. 자, 가운데에서는 글 읽기의 가치 얘기했습니다. 그쵸? 몇 가지 얘기했나요? 글 읽기의 가치 3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쵸? 왜 의미 있는가? 그리고 그 값진 결과, 책 읽기의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그 결과는 값진 것이다. 이 결과는 몇 가지로 글쓴이가 얘기해 줬나요? 2개로 얘기해 줬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돼요. 끝에는 책 속에 길이 있으므로 평생 책과 벗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글이 아니고 가장 자유로운 편안한 글인 수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니까 구조가 보이죠. 어려운 글일수록 이렇게 구조 파악을 빨리 하면 글의 내용이 한눈에 보여요. 이게 글의 구조 파악인데 이런 글의 구조 파악은 사실은 본문에서 단락별로 핵심 내용을 빨리 찾아보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글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어떻게 찾았나,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했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영역을 넓혀가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25쪽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PPT를 이번 시간 따로 안 올릴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때 멈춰서 쓰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끝내고, 자, 지금 제재 정리 볼게요. 이 글은
처음 얘기한 것처럼 현대 수필이죠. 경수필은 가벼운 에세이류의 수필이라는 말입니다. 회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옛날을 되돌아보는 것을 회고라고 하는데 회고적인 글이면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독서에 대한 글이었죠. 소재는 독서였고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글은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풀어나갑니다.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간략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교과서 25쪽에 필기해 주기 바랍니다. 필기는 선생님이 여러분 등교할 때 교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소단원마다 주었던 과제를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국어 과제 적어 놓는데 학번과 이름과 함께 인증을 올리라고 했죠. 그죠? 그 커뮤니티에 2단원 선생님 보니까 한 주에 소단원 3차 시에 하나 정도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자화상에 인증 2개 올리라라고 했고 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글은 선생님이 댓글 독서란 무엇인가 이것과 함께 필기한 것 인증 하나 그 2가지를 과제로 낼 테니까 주말까지 그 주 주말까지 하면 되니까 요것도 주말까지 선생님이 커뮤니티 책 속에 길이 있다 과제 인증 올리면 여러분들이 2개로 인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쓰면 될 것 같아요. 다 썼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글은 수필이에요. 수필도 일종의 문학이죠. 문학 작품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 함축이란 말은 포함하다, 축약하다 이 2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딱 어딘가에 보따리에 싸놓듯이 싸놓았다는 말이 함축인데요. 이 글도 수필이다 보니까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보따리에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큰 보따리에 생각을 확 집어넣어서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함축이라고 하죠. 자, 그 함축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그 비유적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 이 글은 자, 원관념. 비유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이 비유의 원리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라고 배웠죠. 이 글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다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요? 문학 작품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겨 있는 그릇, 책을 말했죠. 그죠? 자, 정신의 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신의 키라는 말은 정신적 능력을 포함하는 말이겠죠. 우리 눈에 비닐이란 말도 참 선생님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다. 뭐랄까 많이 공감되는 표현이었어요. 비닐이 벗겨진다라는 표현이. 이 비닐은 곧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을 얘기했죠. 길, 마지막에 나왔던 길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과서 이런 표현이 나왔던 부분에 이건 문학 작품이었어. 이거는 책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것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렇게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요 글 끝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죠. 아까 전에 교과서 본문에 자,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는데 자,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문학 작품 표현한 평론가 중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덮는 순간 길은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서 끝난 길이 우리 삶을 여행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한 편의 아주 짤막한 수필을 읽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독서란 이거는 선생님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독서가 내 삶에 무엇인가라는 어떤 글쓴이는 길을 가르쳐 줬지만 우리는 이 글을
배우고 덮는 순간 우리 삶에서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이 삶의 고달픈 여행길에서 독서가 어떤 힘이 되고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선생님 빨리 넘어갈게요. 자꾸 50분 수업을 하려고 해. 이러면 곤란한데. 자, 본문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함께 읽었던 내용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학습활동 여기 부분은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성한 질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질문.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교과서에서 몇 쪽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오느냐 하면 23쪽. 교과서 23쪽에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글의 사실적 이해라고 해서 글에 제시된 정보를 얼마나 잘 찾나에 관련된 겁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작품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간접 경험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의 교과서 23쪽에 함께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중간, 가운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기 때문에 글쓴이는 뭐라고 했죠? 책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는 또 청소년기에는 마음의 빈 구석을 메우기 위해서도 책 읽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본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본문 내용을 선생님하고 앞에서 필기했던 내용과 요 내용 정도 조금 전에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놓은 화면을 잠깐 멈춰서 필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학습이에요. 여러분, 이 목표학습은 뭐냐면 독서를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고 그 독서에 관련된 어떤 경험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인데,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목표학습을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그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좀 바꿔서 재구성을 해서 하려고 해요. 여기에선 독서를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해서 독서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책을 언제 어떻게 내가 왜 읽고 싶은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래서 독서 신문도 만들어보고 독서 신문 만드는 거 한 가지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활동은 사실은 활동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라 라만 제시하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2시간 정도 활동은 여러분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 수업 과제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제들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교 오면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과제를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독서 관련하여 독후 활동을 모든 학생들이 하나씩 하게 할 거예요. 하나씩 하게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내 인생의 책이라는 것과 독서 감상화 그리고 책대화라는 세 가지 꼭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과서엔 독서 신문이 있었는데 독서 신문도 한 꼭지로 더 넣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건 좀 천천히 고민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 3개, 4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하는 거예요. 한 개만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책은 어떤 꼭지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 여러분들이 17살이 되기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 책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었어. 나 이 책 정말 인상적이라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책을 3권을 골라요. 3개를 골라서 책 표지하고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 이 책 표지 같은 거 인쇄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 해줄 거예요. 이런 8절지 종이도 선생님 줄 거고요. 나는 독서 감상화를 할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은 국어와 미술의 융합 표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책의 인상적 장면을 감상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상상력이 빈약해 그러면 책에 있는 사파 같은 거 응용해도 되고 표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멋있게 그려도 돼요. 책 대화는 책 속에
인물이나 작가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 인터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종이는 선생님이 학교에 오면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채색 도구는 선생님이 기본 색연필은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쓰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오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내 인생을 책을 하든 독서 감상화를 하든 책 대화를 하든 어떤 책을 가지고 활동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그래도 학교 버스 타고 와서 등교하는 것보다 여유가 조금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읽었던 책 또는 나 너무 읽은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읽은 게 뭐 흥부와 놀부 이런 거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17살이니까 17살의 격에 맞는 책을 좀 독서를 하세요. 지금 집에서 독서를 해서 그래도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요 활동 내용은 선생님이 우수한 결과물은 상도 주고요. 경품도 준비할 거예요. 경품도 주고 우수한 거 그리고 축제 때도 여러분들이 돋보일 수 있게 멋있게 전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시되는지 샘플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했던 샘플 좀 보여줘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 내 인생의 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을 내면 돼요. 8절을 3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여기 표지는 선생님이 대체로 책 표지는 다 출력을 해줬어요. 사이즈 규격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인데 이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는 사실은 인터넷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다른 거를 또 보자면 샘플이 또 있을 텐데 이런 거. 이렇게 책 표지 넣고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한 다음에 책 속에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남학생이 했던 것 같아요. 남학생이 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활동 결과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렇게 독서 감상화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본 선생님이 나눠준 걸 하면 이런 테두리 작업 이런 거 선생님이 다 해서 멋지게 전시를 해줄 거예요. 나는 멋지게 내 이름을 날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잘해오면 돼요. 독서 감상화예요. 독서 감상화. 요거는 주인공의 편지 쓰기를 엽서 쓰기로 좀 작게 한 경우인데 편지 쓰기 이게 작게를 할지 선생님 크게 할지 여러분하고 구경을 하면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주인공 책대화예요. 책대화에게 책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감상화 있고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활동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수업 중에 2시간 정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집에서 할 거는 내가 독서가 한 게 너무 없으면 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17살에는 17살에 맞는 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책을 독서를 좀 하세요. 아니면 내가 벌써 독서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그런 독서 많이 한 것 중에서 이런 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작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이 뒷부분 있죠? 아까 전에 선생님하고 수업하다 말은 어디 갔어요? 네, 있구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네, 여기는 뒷부분 이 부분은 적용학습과 목표학습하고 적용학습은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의 마무리 어휘학습 여러분들이 단어를 얼마나 알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이거 사다리 타는 거 좋아하죠? 사다리 한번 타보세요. 사다리를 타보겠습니다. 네, 헤아리다. 얘가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가면 재미없는데 사다리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정답 보기. 자, 이렇게 여러분이 타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낱말은 다 쉬우니까 헤아리다, 생각하다, 추억, 안목, 보는 눈, 주체, 내가 주인 되는 것, 장악하다, 지평, 그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교과서 옆에 어휘학습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 다 나오죠? 그 다음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자아상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 보겠습니다. 화자가 무엇을 보는 것은 뭘 봤죠?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가 혼자 거울을 보며 사색하는 것처럼 자기 성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작가 위주에서 보는 것은 윤동주의 자기 반성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작품 자체만 보는 것은 침착하고 담담한 어조로 반성과 고백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현실 반영론적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거 다 해봤죠? 그 다음 책 속에 길이 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독서 활동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이래서 1단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 국어교과서 1단원을 끝냈습니다. 자아상과 책 속에 길이 있다. 두 가지 단원을 배웠는데요. 이 두 단원을 배운 것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아주 작은 책과 관련된 독서와 관련된 또 국어 수업과 관련된 작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온라인 수업 아니라 교실에서 보고 싶네요. 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